진영의 와해 그리고 조작과 공작, 발작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친일 거구 집단의 민낯이 역사에 어떻게 각인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다음 이준석이라고 미리 짜놓은 각본.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이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윤석열 수호신으로 나선 전광훈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 대체 왜들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슬슬 몸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등 소위 명태균 묻은 자들이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이제 꼈는데요. 자, 그러자 김문수, 김태호, 이철우 등 나름 3, 4선씩 국회의원 또 지내고 자치단체장 경력도 빵빵한 이들의 야심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일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디슈 브리핑 첫 번째입니다. 네, 윤석열 체포 후 와르르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보는 보수괴멸.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오래전 사진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쯤입니다. 2023년 12월 29일인데요. 12월 29일. 그러니까 1년 좀 지났습니다. 환남동 관저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이날 오찬을 가지고, 근데 그 해, 그러니까 2023년 10월, 11월, 12월 석 달 연속 만났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자, 이제 그때 사진인데,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당했었고, 그 박근혜를 탄핵시킨 아주 핵심 인물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네. 내란이 아직 지금 진압이 안 됐어요. 지금 미국의 지금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 지금 산불 엄청나죠. 네. 그러면 큰 불을 잡아도 잔불 때문에 다시 바람 불면 잔불이 일어나서 제2의 산불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지금 주의할 거는 비상계엄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란은. 그래서 저자를 잡았다라고 하면 일단 큰 불 하나 끈 거다. 하지만 사회 도처에 지금 권력 도처에 저자가 씹어놓은 내란 동조자들, 비호 세력들, 이를테면 이제 산불을 치면 잔불이죠. 네.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를 잡아가는 순간 이제 그 주불 하나 잡았다. 산불로 치면. 그래서 잔불은 이제 시작이다. 잔불 잡기는. 그렇게 계속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하드슈 브리핑 첫 번째 윤석열 체포 후 보수 진영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시 보기 구독, 제일전파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탁드리고요. 뭐 세인토님이 그 닭근에는 적어도 지발로 나왔다고 그 지금 우리 사진 뒤에 사진에 이제 두 사람 나란히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네 누나는 네.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순진했던 거예요. 네. 아유 양반이었어요. 네, 양반 저 점잖은 멧돼지에 분이었어요. 비하면 아이고. 아이고 지나쳐 깨끗거리는 진짜. 최순실은 천사. 자,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전광훈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오늘은 혈압 오를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 지금 한패였던 검찰 지금 사회 네. 대개혁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윤석열 체포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라 가지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만 대통령 파면 이어서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셨다시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을 따르는 무리들 또 윤석열을 지금 또 응원하고 있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그렇죠.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김성훈 중이고 차장도,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을 이제 뭐 내란죄 검찰 조사가 있다고 한 파면 후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 검찰이 어떤 모션을 취할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지금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하는 거 보면 네. 일단 장성들 내란에 동조했던 김영현을 비롯해서 지금 전부 구속 기소해서 기소장하고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 특수단의 수사는 믿어도 되겠다. 왜? 검찰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하고 확실하게 손절하지 않으면 검찰은 자기네들의 목숨이 달린 거거든요. 지금 검찰 윤건희 부부가 저렇게 날뛰도록 만든 거는 검찰의 책임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검찰 해체도 나오고 공소청,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바짝 지금 숨죽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검찰이 역대 검찰이 뭡니까? 권력의 주구 아닙니까? 물어 그러면 달려 들어가서 물고 놔 그럼 놓고 쟤 죽여 그럼 죽이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물어가 돼버린 거죠. 저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알아서 윤석열을 물어 제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직 검찰인 이문정 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윤석열 당신은 끝났으니까 검찰 선배로서 좀 순순히 나와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검찰이 알아서 윤석열 수사는 잘할 것이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이 윤석열까지는 잡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불은 잡았는데 잔불을 잡아야 되는데 잔불은 지금 권력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네.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경찰청, 소방청, 뭐 지금 행안부 이상민이 깔아 지금 뭐 나오는 게 좀 무시무시해요. 이거는 깔아둔 사람들이 그럼요. 많죠. 아직. 이 잔당들의 저항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번번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계속 비토되고 있잖아요. 왜? 최상목이도 내란 동조 세력이자 지금 내란을 비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최인지 의원님이 최상목 내란 자금책 죄가 무거우니 지금 발악 중이라고. 그럼요. 비상입법 그랬죠. 기구를 만들려고 네. 했고 요거를 자기가 지시를 받아서 네.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내란 동조범인데 이자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잡을 것이냐? 특검이 가동돼야 되는데 이자가 상설 특검은 자기가 지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그 내란 특검을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야육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이 통과됐는데 국힘이 외환죄가 들어가서 이거는 뭐 보수 괴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경 문제도 있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내란 특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내놓은 게 뭐냐면 비상계엄 특검을 자기네들이 발의하겠다라고 권성동이가 얘기해서 오늘 바로 민주당에서 오케이 바로 발의해라. 그러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아니고 국힘이 얘기한 비상계엄 특검이라도 받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내란 특검이 됐든 비상계엄 특검이 됐든 특검이 발동이 되면 네. 그럼 이번에는 최상목이가 거부권 못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석호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그동안 문제되었던 위헌적 요소는 70% 이상 걷어진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란 특검이 됐든 비상계엄 특검이 됐든 특검은 출발할 것 같아요. 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지금 여기 지금 최인지문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창용 하는 총재, 네, 이복현 금감원장, 네, 그다음에 최상목, 이른바 F4 그렇죠. F4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나서 해제되기 전에 F4 회의를 열어서 네, 얘네들이 내란 이게 계엄이 성공할 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금 예, 준비랑 아이고. 그리고 지금 장관들한테
윤석열이가 전부 계엄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최상목한테는 비상 입법 기고 자금 준비해라. 윤석열이 깜빵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면 근데 보수 진영이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김건희는 어떻게 스탠스를 그거는 취할까가 이제 특검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고소 고발해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럼 네. 저기 윤석열이 잡아갈 때 김건희 옆에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튀지 김건희가? 않겠습니까? 네, 김건희 성격상 그 옆에 네. 있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튀어야 되는데 아마 그 튀긴 튀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또 개 산책을 시키고 있을 것이다. 파면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네, 뭐 네. 지금 뭐 며칠만 명산 넘기면 된다고 내에서 하니까. 지금 큰 굿을 연일 하고 있다라고 큰 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쟤들은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윤석열이가 그래, 탄핵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일이 이쯤 되면은 그 보수 진영은 이제 스물스물 이게 좀 기도 깔아앉고 이 좀 와해가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그래도 길을 지금 세우고 막 윤석열 그러니까요. 보호하자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뭐 언론사가 계속 말도 안 되게 뭐 46% 윤석열 지지율이 나온다고 조사를 하지 않나. 네. 뭐 정광훈 보수 진영은 일단 정광훈한테 몰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정광훈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그런지 경제. 우파 진영에 또 우파 진영에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또 네. 명태균이 게이트가 폰이 열리면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뭐 우파 진영 사람들도 많이 전광훈 쪽에 끈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예.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정광훈의 힘이네요 이제는. 그렇죠. 예. 지금 대표적으로 잡혀 있는 게 윤상현이가 그때 집회 때 정광훈이한테 머리 조아린 거 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예. 뭐 앞서 뭐 윤상현뿐만 아니라 뭐 김문수도 그랬고 김문수도 뭐 오세훈도 그랬고 김민정이도 나와가지고 김민정도 예, 그랬고 있었고. 뭐 이게 예. 내란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빨리 내란 세력을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12월 3일 날 계엄이 벌어졌었고요. 그렇죠. 예. 다행히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잘했고 네. 국민들이 막아서 계엄은 해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지금 오늘이 1월 14일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한 달이 되도록 지금 지리멸렬 지지부진하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이 극도의 피로감도 있고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극우 세력들이 지금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문수를 결집하더라고요. 아니 네. 뭐 김문수 아니라 뭐 누구라도 뭐 윤상현 까라 뭐 김민전이 나타나서 얘들이 지금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냐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이 대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지금 그다음에 이상한 그 여론조사 회사들, 여론조사 공정이니 여론평판조사니 평판조사 이런 데들이 연구원. 뭐 보면 그 응답률이 5% 6%예요. 이거는 공표해서는 안 될 정도인데 그다음에 설문조사 혐오히 조작을 해갖고 극우들을 결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극우들이 납작 앞들여 있다가 지금 막 그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또 민주당이 지금 뭐 일각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하나 지금 특검도 통과 못 시키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근데- 한덕수를 처음부터 날렸어야 되는데 이런 실망감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매일 제가 지금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사설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디어 돋보기라고 해서 지금 매일 제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그 분석 그 툴이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근데 중앙일보도 완전히 동아랑 같이 스탠스가 보수 잘못됐다라고 비판조였다가 조선일보가 요즘 세게 그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이상한 프레임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죽어간 윤석열은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미디어들이 모든 신문사가 윤석열은 죽은 거는 기정사실이야. 저건 탄핵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판을 엎을 건가? 이거를 교묘하게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걸어서 민주당도 책임 있다라고 하는 양비론을 걸고 나오면서 다 죽어가는 윤석열을 죽여서 이재명까지 같이 죽자야. 이제 귀신 물귀신 작전이죠. 일정대로라면 윤석열 측이 아무리 꼬투리 잡고 해도 헌재는 자 이제 간답니다. 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 14일이죠. 16일 날 또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그러면 2월 초면 헌재 심리는 끝납니다. 그러면 2월 중순 빠르면 늦어도 2월 말이면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모든 언론의 초점은 대선으로 달려갑니다. 예.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치적 이슈는 대선으로 대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윤석열은 의왕구치소에서 삼시세끼 하루에 1,600원짜리 한 끼에 그거 먹고 잠잠해질 것이고요. 준동하던 애들도 지금 국힘 의원들도 윤석열은 버렸어요. 윤석열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선 열차 차기 대선 구도로 넘어가게 되면 헌재 탄핵은 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윤석열이라든가 지금 전광훈 집단들이 날뛰는 거 이 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예,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충설 좀만 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김문수한테 몰리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중도 우파 정치인, 그냥 우파 정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우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태극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태극기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 태극기들이 김문수한테 9%의 그 지지율을 갖다 준 거고 나머지들은 지지율을 안 갖다 줬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이야기가 조금 이제 길어지긴 했는데 핫 이슈 브리핑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김태효 사진입니다. 김태효 사진인데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했느냐? 이제 우리 조작, 공작, 발작, 친일 거구들의 아주 그냥 삼작발광이 지금 이 사태를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좀 단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작과 공작과 그리고 발작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다방면의 이제 발작들. 내란 배후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네. 바로 저 김태효다. 네, 뼛속까지 밀정 친일. 네. 저는 저자가 왜 숨어 있나 하다가 뭐 이유가 있었더만요. 네, 네. 어떤 이유입니까? 저자가 정작 뉴스에서 지금 뉴스에 포커스를 못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드러난 사실을 보니까 네, 이미 작년에 2023년도죠. 벌써 이제 올해가 2025년이니까 강원도 소재 HID에 저자가 방문해서 훈련 상황이라든가 이거를 지켜보고 브리핑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HRD 왜 갔을까요? 네. 왜 갔을까? 안보실이. 네, 안보실이. 저기는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이잖아요. 그 사람도 못 가봤다 김병주 의원이 그러던데. 39년간 당신도 군대 생활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가 바로 저 은밀한 북파 공작부대 HID인데 이자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얘들이 계엄은 북풍을 불어서 북한에 끊임없이 도발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총질을 유도해서 국지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열어서 그리고 남북 통일까지 간다. 그래서 자위대도 이 땅에 주둔시키고 침투를 시켜서 한반도 통일을 북침 통일을 이룬 다음에 통일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를 초대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충성 8천의 거대한 시나리오였잖아요. 예. 거기에 의하면 HID 요원이 내란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짜여진 각본은 2023년도부터 있었다. 이날 원래 강원도 고성 지역에 있는 HID 부대에 윤석열하고 김태호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윤석열은 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고 김태호 혼자 갔다. 그러면 안보실이 왜 그 HID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브리핑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보사가 합참에 국방부나 합참에 알리지 않고 안보실 지시를 받아서 무인기를 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부승찬 의원이라든가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시를 누가 했느냐?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했다. 그럼 안보실이면 누구겠어요? 신원식하고 김태호인데 신원식은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안보실장으로 허수아비고. 그렇다라고 하면 안보실의 실세는 누구냐? 김태호잖아요. 그러면 김태호가 정보사를 통해서 북한에 드론을 침투시키게 한 또 배우 아니겠느냐. 그러면 김태호는 철저하게 이 내란 비상계엄에 깊숙이 참여한 인물이죠. 그렇죠. 윤석열의 그 뇌를 가스라이팅 시킨 게 철저하게 친일 사관을 심어준 게 김태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엄에 대한 그 필요성, 당위성 이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자위대도 안반도에 주둔시키고 그래야 당신의 부인 우리 여사께서 통일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영구집권이다. 윤석열 부부가 대통령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자기네들 검찰총장 시절에 저질렀던 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검언유착부터 시작해서 고발 사주 너무 많았는데 이제 임기가 5년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다 보니까 이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그 대통령은 단임제잖아요. 5년. 이거 이제 그 자기네들 임기 후가 불안한 거야. 한동훈이를 못 믿겠고 그러면 우리를 누가 지켜줄 거야? 내친 김에 우리가 영구집권 가자. 내란 비상계엄의 목표는 윤건희 부부가 장기 집권을 획책했다. 그래서 내란을 저지른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김태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충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최은순 여사의 남자라고 하는 그 김태효와 김충식 이제 이런 자들이 사실 친일 극우의 철학을 제공했던 사람들이고 그럼요. 이번 이 윤석열 사건, 김건희 사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 두 사람이 맞습니다. 친일 행각과 친일 사고 방식이 아주 그냥 깊게 배어서 저지른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내란 특검을 한다, 비상계엄 특검을 한다 했을 때 깊게 파고들었을 때는 저자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참 깊게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23 내란이 벌어지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그 정보사 문상호가 하고 노상원이가 정보사 관할이잖아요. HID 부대가. 근데 현역 말고 블랙이라고 그러죠. 오비가 세 개 팀이 청주공항, 그다음에 그 성주 사드 기지, 대구공항 세 군데의 팀이 임무를 받고 복귀를 안 해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HID 요원들을 통해서 내란에 관한 한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시켜서 자기네들 비상계엄 부정선거만 갖고 개성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시키는데 안보실이 깊숙이 개입됐다. 그럼 안보실은 누구냐? 김태호가 안보실의 컨트롤 타워였기 때문에 저자에 대해서도 특검이 발동된다면 이제 군인들은 지금 얼추 다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관들이라든가 지금 뭐 이상민도 지금 어제 드러났잖아요. 네. MBC, 한겨레, 심지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에 단전 단수. 얘들 아주 뭐 계획은 꼼꼼했어요. 예. 지금 그 조작, 공작, 발작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발작들, 그다음에 앞서 지금 우리가 공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작은 우리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어차피 그 여론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스타트부터 첫 단추부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 지금 계엄 때문에 지금 잠깐 가려 있습니다만은 명태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지금 나와 있는 수사 결과물들이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뉴스타파가 어제 그 큰 거를 깠던 것 같은 한 240개 그 통내용. 네. 뉴스타파는 그게 무슨 파일이냐면요. 명태균이가 자기 컴퓨터 그러니까요. 없애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강혜경 씨가 집에다 갖다 놨는데 이거를 포렌식을 검찰이 해서 지난 11월 10일경에 포렌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카톡 파일이죠. 네. 280여 개가 들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뉴스타파가 그거 하고 검찰의 11월 달에 수사 보고서 이거를 입수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단독을 지금까지 12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봉지욱 기자하고 이명선 기자하고 PD 한 명하고 3명이 이걸 하다 보니까 방대한데 이거를 언제 다 하나. 그래서 단독 12개까지 하다가 드디어 오늘 저희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10시에 뉴스타파가 생방송으로 파일을 다 까겠답니다. 그리고 올려놓을 테니 다른 언론사가 자기네는 뉴스타파는 취재 인력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가 자기네가 다 소스 오픈할 테니까 좀 제발 나눠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파일을 좀 봐서 저도 뭐 기자가 많지 않지만 한번 파갖고 한 서너 개 정도는 저도 시리즈로 한번 다뤄볼까.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방송 끝나면 뉴스타파 방송 보고 거기 파일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어제 봉지욱 기자가 깐 파일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선 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대선 전부터 모든 공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선 후에도 했지만 대선 전에부터 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선거를 어떻게 하고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파일만 보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맞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런 아니라. 거죠. 킹메이커는 김종인이 아니라 확실히 명태균이었다. 명태균이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은 명태균이로부터 그 조작된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최소한 4차례. 그다음에 실제로 윤석열은 명태균한테 인사 검증까지 요구했다. 임태희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죠. 그다음에 황중국이라고 대선 후보 시절에 후원회장도 명태균한테 이 사람 어떤지 검증 좀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대선 전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정책에 갖가지 정책에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정책 조언을 받았다. 그 내용만 보면 명태균이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뉴스타파가 얘기하는 게 자기네가 지금까지 단독으로 푼 거는 이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겠죠.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포렌식이 1월 말이면 모두 끝난답니다. 거기에는 육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김건희와 명태균과 그다음에 윤석열과 명태균 그다음에 그게 훨씬 더 파괴력이 있겠죠. 예. 네로라 하는 저쪽 국힘의 그 대권 주자급들 명태균과 통화한 내용들이 육성이 그 황금폰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국힘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저희가 아마 명태균 게이트가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 기사로 불거질 때부터 저희 전파사는
상당히 많은 걸 보도했죠. 네. 정말 별별 거 다 많이 보도했는데 이게 실제로 파일로 보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도 다 사실이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탄핵에 갔죠. 그리고 보수 괴멸이 이루어질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근데 지금 뉴스타파가 깐 거 카톡만 해도 뭐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지금 폰이 까지면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뭐 이거 내란 아니더라도 이걸로도 그냥 탄핵이 됐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조금 전에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55경비단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 왔다고 합니다. 예. 내일 빠르게 진행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네. 공수처가 네. 국방부도 그렇고 네. 공수처도 그렇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네. 군하고 경찰은 이제 프리패스예요. 경호원만 남은 거예요. 아까 저희가 요 작전도 보여줬듯이 네. 지금 요거를 막고 있는 외곽은 다 뚫린 거고요. 지금 경호원 700명이 1차, 2차, 3차를 다 막아야 되는데요. 인원적으로도 500명이 저거 며칠 못 버텨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 팔짱 끼고 스크럼 끼고 버틴다 한들 화장실 안 갈 겁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경찰은 지금 1000명이에요. 경찰은 교대 근무가 가능한데 예. 대치만 하더라도 공성전을 펼친다고 그러죠? 예. 공성전 펼치면 그 경호원들은 지쳐서 그러니까요. 저거 24시간 후에는 다 뻗을 텐데요. 저 뭐. 정도 경찰 병력이면 일본하고 싸워도 이기겠네. 네. 일단 내일 아침 상황은 빠르게 체포 작전이 빠르게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내일 특집 예상이 방송 안 하죠. 자, 지금 조작의 그 여론 조작의 사실상 그 좀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가죠. 명태균과 함께 콤비 플레이를 했던 김건희가 저 대통령이 김건희인가요? 네, 저 사진이 참 재밌는 사진이잖아요. 재밌네요. 상징적인 의미네요. 네. 네. 그 뭐 딱 그 드러내주는 네. 한 컷입니다. 그 저 사진이 2023년 9월 23일입니다. 그 윤석열이 이제 김건희하고 같이 제78차 유엔 총회 때 참석하고 이제 정상들하고 이제 뭐 양자회담 뭐 이런저런 이제 소화하고 서울공항에 내렸는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쭉 내리다가 이제 윤석열이 다들 악수하고 왔거든요. 예. 자기가 저 자리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하고 나대기? 악수를 하는데 또 나대기 한 거죠? 아니 저 사진은 참 길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 뒤에서 그 웃고 있는 저 간신들이 더 저 간신들도 다 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부 김건희한테 다 줄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뉴스타파에서 그 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실상들이 김건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의 계획과 실행이 그리고 또 지금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뭐 다 김건희의 그러니까요. 그런 김건희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음.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하하하 하고 귀신 네. 웃음 웃었던 거. 야, 그게 사실이었어요. 네, 조작에서부터 공작까지 지금 발작까지 지금 김건희를 지금은 이제 윤석열 체포와 파면이 그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 뒤에 김건희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뒤에 있는 자들 저는 저 참모들의 그 썩소, 네. 썩은 미소. 간신들 참 불쌍해 간신들의 보이네요. 웃음 보세요. 예. 저는 정말 예. 처자식 볼까 저런 표정을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 비굴한 표정 지어가면서 저거 또 앞에 이렇게 손 모으고 있어요. 저 김기현이 옆에, 예. 김대기 네. 옆에. 네. 저게 누구죠? 누굽니까? 윤한홍인가요? 윤한홍은 아니. 윤한홍 아니고. 아유. 아니 국회의원 주경호 누굴 아니고 거예요, 아마. 저 키 작은 사람. 예. 아 이거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벌써 까먹어도 벌써 까먹었어. 정말 불쌍하다, 불쌍해. 자, 그렇게 권력이 좋니? 아유, 진짜. 자, 피플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잠깐 이제 에피소드로 급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진입니다. 지금 역학연구소의 웬 명함이냐? 예.
저 명함은 그 청와대 사급행정관 보도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급행정관 역술인입니다. 역술인이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충격이죠. 사급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시민사회수석 제3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아예 점쟁이를 그냥 대통령실로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궁합을 보는 거죠. 그 이 사람하고 맞는지 같이 배치시켜도 되는지 어떤지 면접 볼 때 다 대동시키고 그다음에 관저나 이 구판 벌리고 할 때 또 뭐 이것저것 안내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예.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러니까요. 일인데 이야기로만 나오다가 이게 이제 신용환 전 실장 네. 그 캠프 그 전 실장이 제보를 했고 그래서 한겨레가 단독 네네, 했죠. 한겨레. 사급이라며요. 또 사급이면 사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높아요. 거예요. 높은 겁니다. 저렇게 어. 무속인인지 역학인인지 모르는 저런 양반을 4급으로 갖다 놨다는 거는 이제 정말 문제는 저 4급으로 데려다 놓고 수시로 이제 사주를 이제 물어봤겠죠. 인사를 할 때 사주를 봐가면서 인사를 한 거고 심각한 인사 행위까지 이제 김건희가 한 거니까 그렇죠. 국정 사주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윤건희 부부하고 요 직원이 궁합이었던가 4대가 어떤가 그렇게 해서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채용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 그 용산에서 뭐 행정관으로 다 뭐 인사 검증 다 끝났다고 하는데 발령이 뭐 6개월, 8개월 지나도록 안 나더라.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저 했더니 양반 탓이네요. 그때는 이제 외부의 뭐 몇몇 그 역술인들한테 네. 사주를 받나 보다 했는데 아예 대통령실에 저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게 2025년,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거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기지 그 않죠.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대통령 탄핵 파면이 지금 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고서도 이거 한 건만 하더라도요. 네. 이게 그 국정 개입을 떠나서 이거는 뭐 노골적인 이제 국정을 한 거죠. 그 인사가 만사인데 주요직의 그런 그 역학자를 불러들여서 이제 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판을 또 수시로 이제 벌렸지 않습니까? 예, 거액의 예. 수억 대의 구판을 벌인 지금도 게 한참 정황이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그러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로 예상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구판을 벌이고 또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지방에서 다니면서 이제 그런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이제 뭐 사실상 그 계엄 상황이 그걸 빼고서라도 지금 뭐 차고 넘치는 그런 예. 멈추어야 그리고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구급 공무원이 잠깐만요. 구급 공무원이 저 4급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저 양반은 그 김건희한테 눈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런 역술인이 역학인이 바로 4급으로 특채된다는 거는 사실은 저런 그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거는. 예. 지금 국정농단이에요. 이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뭐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삼청동 그 안가를 네. 아마 술집 바 형태로 개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윤석열이가 계엄 준비도 글로 불려서 네, 그렇게 윤석열의 했죠. 정치는 술밥 정치예요. 네. 검찰에 있을 때도 그거였는데 군바리들 불러다가 사기 북돋아 주면서 술 한 잔 먹이면서 난 니들밖에 없어 도원결이 맺자 막 이랬는데 그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 내일 얘기하겠죠. 내일 현대건설이 아마 그 공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내일 현대건설을 국정조사에 부릅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의 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술집으로 개조됐을 것이다. 네, 뭐 형태로. 다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웃지 못할 얘기가 아까 이제 경호처 얘기를 했는데 김성은 경호처 차장이 원래는 통신이 그 사람이 주특기예요. 네, 경호가 통신 아니고. 주특기죠. 근데 네. 김건희한테 입범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심지어는 그
반려견한테 네. 옷을 사주면서 그 경호처 마크를 오버로크를 쳐서 주질 않나? 그 김건희 생일날 네. 뭐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뭐 했다고 직원들, 그러죠?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풍선을 차에서 그 풍선 마이바흐 그 트렁크에다가 네. 풍선을 놓고 현수막을 달아놨대요. 그래갖고 여사님 뭐 한번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뒤 트렁크를 열면 풍선이 이제 쫙 올라가면서 현수막이 펼치면서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런 서프라이즈를 해주지 않았나? 그 다음에 경호원들한테 네. 그 장기 자랑을 시켰대요. 근데 장기 자랑이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며칠 주고 네. 그리고서 휴가를 얻어서 장기 자랑 연습하고 그리고 여사 앞에서 김건희 앞에서 딸랑딸랑 장기 자랑도 했답니다. 야, 이게 진짜 그 경호원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처자식이 있는 네. 그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둘 다 똑같아요. 장기자랑 한 놈도 똑같고 그걸 장기자랑하는 거를 그걸 좋게 막 네. 웃으면서 신난다고 김성환이가 하여튼 본 김건희 예, 똑같고 둘 다 김성훈이가 그렇게 해서 김건희의 이쁨을 독차지했답니다. 그리고 뭐 혹자는 뭐 일부 뭐 시민은 까십거리인데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김건희가 좋아할 스타일이네. 네. 엑스파일에서 예, 계속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처에 제 저딴 얘기 고등학교 안 후배 하나 있는데 네, 네. 저 경찰대 나온 후배한테 제가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저 그거 좀 파악해 달라고. 예. SYL님이 그 행시 통과자가 5급이다. 예. 행시보다 굿, 그렇죠. 행시보다 예. 접대. 여기 뭐- 네, 이렇게 또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우님이 9급에서 예.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4급이면 경찰총경급이에요. 그러니까 라고 10년 댓글도 10년 있네요. 이상 걸릴 그러니까. 거예요. 예. 행시보다 굿, 행시보다 접대, 행시보다 총, 행시보다 골프. 참 진짜 이런 풍자가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누구는 죽으라고 행시하는데 오늘도 저거는 저 오늘도 사람들은 댓글이 네. 많이 있네요. 네, 뭐 유치원 재롱장치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네. 그 다음 사진은 명태균 얼굴이 건희 네. 서로영이라고 어느 분이 네, 명태균 댓글을 사진입니다. 주셨네요. 저 네. 사진은 아마 뭐 많이들 이제 보셨을 사진인데 지금 이제 다시 명태균의 시간이 왔습니다. 명태균이 그 김건희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나눴다고 하죠. 그 윤석열 다음은 이준석으로. 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는 오케이를 했고요. 그 자기네들끼리 이야기인데 지금 드러난 내용입니다. 윤석열 다음에 이준석으로 하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매화 그 칠불사에서 그 매화 심고 그 새벽에 아주 그 쇼를 했던 삽질 쇼를 했던 사람들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했었던.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역시 이준석 그 다음 대통령 왜 그 같은 패 서로 이제 소통하고 지내던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가 한 네. 패였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들하고 이제 딱 세력 싸움이 싸움을 있었고.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금 윤핵관이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예. 어. 권성동 얘네들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보내버리고. 예, 명태균 안 묻었잖아요. 명태균하고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권성동이 대권설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요. 권성동 대권설 나오고 우리가 또 늘 얘기했듯이 야 이거 뭐 명태균 묻었네 안 묻었네 우리가 이렇게 감별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명태균 안 묻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당신의 시간이 왔으니까 이제 당신 보스 치고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라. 제가 얼마나 여기서 많이 한동훈을 응원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고마워하는 게 그 저기 김문수 대권설하고 그리고 권성동이 대권설이 가장 민주당에서 좋은 시나리오고 땡큐죠. 가장 땡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 확실히 그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예. 명태균 이야기 지금 나오면서 늘 지금 따라다니는 지금 이준석이거든요. 예, 이준석이요. 예. 이준석 발목 진짜 잡을 것 같습니까? 명태균이가 예, 예. 많이 잡혔잖아요 지금. 지금, 예. 지금 잡혀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잡힐 것 같아요. 음. 그럼 뭐 김소연이 변호사는 워낙 명태균의 저기 이준석하고 대척점을 그리고 있지만 그때 뭐 요 예. 성상납 사건 그 증인 불러다가 녹취 파일 깐다. 그리고 최근에 뭐 또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시알리스 두 알 먹고 성상납 받은 사건 내부 총질이라는 이준석이 뭐
뭐 이런 성명까지 발표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했네요, 김수현도. 네.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 이준석이를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했는데 다 죽어가다가 이 내란이 터지는 바람에 네. 이준석이가 잠시 연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준석 비판하면 우리 댓글이 많이 뭐 진짜 악플이 많이 달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이준석하고 그 명태균의 사이는 명태균은 이준석한테 네 다음 대통령은 이제 네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명태균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정치사를 새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권 주자를 봤다는 게 그리고 예. 또 대권 주자까지 네, 가도록 하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정치 이제 퀴즈에서 이제 뭐 그랬죠. 성인으로 이제 키워내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둘은 의기투합이 된 상태였는데 지금 이준석은 지금 날짜 세고 있다면서요. 그 뭐 이게 내가 지금 대선 출마할 수 있는지 나이 때문에. 네, 나이 왔다 갔다 지금 이제 40이 이제 이번에 이제 40이 됐잖아요. YS 벤치마킹에 나선 거죠. 예. 40대 기술로는 40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뭐 YS하고 예. 비교할 그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는 그 당직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예.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나고. 났고 예전에도 그 성파구 개헌 배현진이하고도 그러고 왜 여자들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아니 저렇게 이준석이가 장가 안 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난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준석이의 지지 기반이 뭐예요? 남자 20대 남자 20대 남자잖아요. 펜코 예. 거기 가면 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준석이가 젠더 갈등으로 그 재미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페미 그 전설을 쓰면서 음. 20대 남성들의 어떤 우상으로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섰죠. 이준석의 정치적인 자산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재미 보고 웃긴 있나요? 게요. 예. 지금 20대 펜코의 이제 그 정서를 보면요. 윤석열이하고는 완전 손절했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그 이대남들이 정말 윤석열은 인간으로도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를 윤석열이를 비판하면서 이 화풀이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 민주당한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내란을 조장을 했다. 빌미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죽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이는 죽었으니까 윤석열이를 죽여서 물귀신 작전으로 이재명도 죽이자입니다. 근데 그 재미를 보고 있는 게 또 이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이 명태균 그 황금폰 네. 땄을 때 저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준석의 민낯을 드러내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정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왜? 이제는 창원지검이 윤건희 부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죽은 권력이니까. 네. 그러면 창원지검장 정유미가 제 생각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한 수사 파일을 윤건희의 빨대가 돼갖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도 나오잖아요. 김영현 그 공소장에도 윤석열이가 11월 10일경부터 명태균이 걱정을 하면서 이거 비상 대권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부풍으로 계엄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얼토당토하는 선관위 털어갖고 계엄을 땡긴 거는 명태균 그 황금폰 그 영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가 카톡을 배경으로 해서 단독으로 12개 날리고 오늘 10시에 다 까겠다라고 한 거 이거의 수사 파일이 윤석열 부부한테 창원지검에서 보고가 됐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저렇게 일을 저질렀다. 네, 오늘도 팡마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유머 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우리 이준석이 자꾸 여자하고만 싸운다고 그러니까 더 글로리에서 여자랑만 싸울 것 같은 단발쌤 생각나네라고 하는데 아유 시알리스 준성 또 나왔네. 시알리스 그러니까 준석. 시알리스 2개 먹고 이 정도 이야기가 계속 성성납 받았다 따라다니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저는 안 된다. 저 친구는 이제 정말 천하의 못된 정치, 구태 정치인들로부터 못된 것만 배워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갈등 조장, 뭐 그다음에 갈라치기, 세대 포위론. 그 허은하 40대로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럼요.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입니까 그저께 기자회견하면서 이준석 그러니까 꼭 그 자기가 그 윤석열한테 국힘에서 쫓겨났을 때 했던 것처럼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 개혁신당 대표한테 지금 이준석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양측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 죽고 하면 살기고 지금 다음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럼요. 개혁신당이 지금 세석인데다가 지금 국힘이 적골이다 보니까 지금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회 때 자생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외연을 확장시킨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은 그 자기가 만들어놓은 집구석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자 대표하고 지금 싸우면서 지금 뭐 네가 죽니 내가 죽니 뭐 지금 막 헛물 캐면서 서로 아주 뭐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근데 지금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한테 그 찌르는 그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 꼭 윤석열처럼 한다라는 이게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옛날에는 단독으로 대권 후보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단독으로 잘 안 나오고 뭐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묶던지 한동훈, 이준석, 김동연을 묶던지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을 묶던지 한동훈, 이준석, 금태섭을 묶던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준석이가 이제 단독 후보로서 대통령 단독 후보로서의 그건 이뤘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허은하고 이준석의 지금 뭐 죽기 살기 게임은 제가 봤을 때 허은하는 체급이 이준석하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체급이 아니죠. 정치적인 예. 배경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뭐 여기 댓글에도 있지만 그 허은하가 시아버지 상 때 그 김건희하고 통화했던 거 1시간 넘게 그래서 통화 내역이 뭐냐 그래서 한때는 뭐 그 마이크가 카메라가 그 허은하 대표를 좀 한때 좀 비추는가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허은하 대표가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예, 뭐가 지금 있어요. 뭐 그러니까 존재감이 허은하는 별로 철저하게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시켜준 사람이에요. 비례로. 단지 이제 뭐 국회의원도 아니죠. 무슨 이준석이 대권 주자로 본인은 지금 각을 잡고 있는데 허은하 때문에라도 지금 발목 잡는 데들이 너무 많잖아요. 명태균도 지금 그렇고 뭐 김소연도 뭐 그렇고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뭐 이준석 매장시키겠다고 지금 덤비는 또 상황이고. 시알리스 두알. 뭐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파일에 있는 이준석 파일에 있는 것들 그 뭐 한두 건 제가 예상하건데 한두 건만 나오면 이준석은 그 정치 생명이 거의 뭐 끝날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이제 사람이에요. 저는 예. 이준석이가 근데 참 젊은 정치인이 야비하기까지 하다. 허은하 그래도 당대표인데 당대표 죽이려 드는데 뭐 그 당시 지난 총선 때 뭐 자기 그 공천 달라고 뭐 거의 뭐 울면서 뭐 통하소연을 하고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그냥 비밀로 묻어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성상납 받은 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소연이가 난사질 안 되는데. 명태섭이하고 김소연이가 금태섭? 아니요 명태균이하고 그 김소연 변호사가 그 이준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과대포장된 게 있었는데 그거 싹 빼고 거품 빼고 이준석의 실체를 보여준 것 개업 때 같아요. 국회 정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시끄러 임마로 또 한 번 더 또 이미지를 각인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네. 이준석은 7불사 새벽 삽질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딱지 그게 후비고 뭐, 있던 거. 네. 다 본인은 먼저 심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천하람이가 열심히 삽질할 때 근데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명태균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자기네들은 카메라 찍히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게 자동차
전조등 붙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동차 시동을 켜놨으니까 카메라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천하람하고 이준석이는 천하 태평하게 이거 홍매화 신고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새 그 네. 명태균이가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그 이준석은 그 젊은 정치인이고 또 좀 떠오르는 샛별이었는데 그 자꾸 여자분들하고만 자꾸 싸우려고 들고 남자하고 싸우긴 했었죠. 안철수라고 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하고 또 싸우고 만만한 사람하고만 어쨌든 싸워요. 그 이준석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다시 보기, 댓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플앤뉴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쌍욕까지도 하고 이제 그거보다 그랬는데. 젊은 여집사에게 예. 팬티에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이상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신도가 아니다. 거절하면 똥이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이른바 국민의 빤스 목사. 예반수 네. 목사 이야기. 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것도 웃기는 거고. 자, 정광훈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을 서고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는 건데요. 저게 옛날 사진이 아니라 지난 1월 5일입니다. 한남동이었습니다. 그 윤상현이죠.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정광훈한테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해가지고 90도 인사를 했고 정광훈이 또 저때 뭐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는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고 뭐 지네들끼리 그 굉장히 그 나라를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하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격을 그냥 다 훼손시키는 짓. 윤석열이 뭐 수갑 차고 나오는 게 국격 품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집 앞에서는 이제 저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기가 참 민망한 그런 행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광훈이가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망가뜨린 장본인인데 네. 저게 과연 전광훈만의 책임이겠느냐? 전광훈이를 기점으로 결집하려고 했던 그 보수 정치인들하고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괴물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네. 현대 정치사의 비극인데 저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네. 저들도 전광훈이 묻은 거에 대해서 저 정치인들도 창피함을 알아요. 네. 예를 들면 그 국힘의 그 최고위원 그 전광훈 앞에 가고 얘기했다가 징계 먹고 네. 그랬잖아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김재원 의원은 그 정도로 전광훈이랑 밀착하면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건 국힘도 알고 있어요. 김재원이가 1년간 당원 제명당하고 그랬잖아요. 당원권 정지되고 최근에 그랬잖아요. 김재원이가 얘기했잖아요. 정광훈이가 보수 우익을 다 통합했다. 보수 우익 통합했대요? 네, 통합했다라고 김재원이가 최근에 말한 적도 있어요. 윤상현이 근데 저렇게 머리를 조아릴 정도 같으면 그거가 이렇게 정광훈이한테 밀리는 건 뭐냐면 네. 정광훈이가 자금질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자금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자금도 지고 있고요. 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 정치가 거의 괴멸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윤석열이 특수부를 시켜서 이른바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그 예전에 네. 보수 정치했던 전부 잡아갖고 괴멸시켰잖아요. 200명. 웃기는 얘기죠. 그러던 자기네들을 괴멸시킨 윤석열이를 또 자기네들의 대통령 후보로 올렸다라고 네.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수 정치 진영에 하나의 그 우두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수계가. 네. 그 틈을 타고 난 게 전광훈이가 예.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면서 이른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를 전광훈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보수 정치가 다 괴멸됐는데 아스팔트 태극기 이쪽 집단만큼은 세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같은데 막 100만 200만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고 근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처음에는 전광훈이 얘기가 하도 말도 안 되고 엉뚱하고 그 상식 이하라 보도도 안 해줬다고요. 근데 보도를 해준 데가 유일하게 조선일보 이런 데가 전광훈이 보도를
해주고 또 광고로 1단이나 뭐 2단에 어마어마한 광고료를 받고 해가지고 정광훈이 생각이 계속 보수 언론 쪽에서 파급 효과가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정광훈이를 보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언론사 얘기하던 책임도 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맥락이 바로 그런 건데 보수가 특별한 우두머리 없이 괴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나마 전광훈이를 보수가 아닌데 극우 광신도 집단인데 전광훈이를 보수라고 띄워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광훈을 중심으로 해서 새 결집. 왜? 전광훈은 자금도 있고 세력도 있고 한번 모여라 하면 광화문 광장에 몇십만 모으는 건 전광훈이가 인원 동원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그 재기를 노렸던 보수 정치인들은 오세훈이도 전광훈이 무대에 올라가고 거의 뭐 쌍욕을 했잖아요. 황교안이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노라 하는 홍준표, 보수의 김진태. 정치인들이 음. 전광훈이 무대에 올라가는 걸 영광으로 알았고 전광훈이 아련을 하면 네.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자기 새 결집을 왜 우리가 그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조그만 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은 안 되니까 전광훈이 옆에 쓰면 그래도 요만한 눈덩어리 하나는 얻어갖고 나오잖아요. 그걸 굴려갖고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그거보다 거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광훈이 옆에 쓰면 기독교 표도 자기가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언론도 마땅히 보수의 어떤 그 우두머리도 안 나타나고 전광훈이를 보수 언론이 띄우기 시작하면서 전광훈이는 또 나름대로 국힘의 취약점을 앓은 거예요. 그렇죠. 국힘이 민주당 따라서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심을 반영한다. 지금 그래서 당원 50% 예를 들면 일반 국민 여론 50%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권리당원이고 국힘은 책임당원 아닙니까? 전광훈이가 교인들 전광훈 추종 세력을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 심어놓은 게 20만까지로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0만이면 웬만한 선거에 전광훈이가 좌표 찍어서 저거 밀어주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 국회의원들 배지다는 게 그 모든 그 정치인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배지 달려고 지금 저 한남동 가고 내일 아침에도 한 40명 정도가 윤석열 체포할 때 네. 체포 집행할 때 한 4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단톡방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건 한 40명이랍니다. 그런데 정치 생명 날라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윤석열 저 내란 수계 구하겠다고 한남동 가면 그 국민들이 저 의원들을 어떻게 볼 거야? 저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진보당이 엊그제 을사 45적이라고 그래갖고 국힘의원 한남동 가갖고 윤석열 체포 저지하려고 했던 인증샷 찍었던 45명의 국힘의원을 을사 45적이라고 그래갖고 고발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려가느냐? 저들은 윤석열 잡혀가는 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새 결집이야. 그나마 보수가 지금 막 괴멸되고 흩어져 가려고 하는데 15에서 20%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종잣돈처럼 이거라도 내 표로 갖고 가자라고 해서 가서 인증샷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밑에 가서 줄 서는 것도 전광훈이가 갖고 확보하고 있는 맥시멈 20% 정도의 묻지마 지지. 전 20%까지 안 보는데 하여튼 근데 그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정통 기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정광훈이를 고소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방송에서 뭐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리멸렬,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구나. 오늘 내란 특검 반대하다가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권성동이가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자기네가 발의하겠다. 민주당은 빨리 발의해라. 논의 테이블에 앉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급해요. 막 던집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저희가 방송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수 진보 없다. 상식 있느냐 비상식이냐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는 선택의 잣대가 되고 있는데 국힘의원들은 지금 이성이 마비됐다. 저렇게 다 가면 괴멸이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저렇게 달려가는데 긴 안목으로 보면 다음 총선에서 저자들 다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지나면 큰 불이 이제 내일 윤석열이가 잡혀가면 큰 불이 진화되잖아요. 지금 이제 잔불까지 다 진화되고 나면 이제 씨를 말릴 거라고요. 기초공사를 다시 하려고 할 때 지금 저 국힘 의원들 45명 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55명 길게 가면 105명 이들 이제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보수 괴멸되고 우리가 위헌정당 통진당 날아가듯이 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것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국힘 의원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저 사진을 보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친일파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일본 총독한테 총독한테 머리를 머리 조아리는 조아리고. 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이제 그 근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 아니에요. 근데 한경직 네. 목사는 나중에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네. 저 양반은 죽어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이제 양반 윤상현이 이제 지금 그런 이게 최인지무님이 대한민국 헌법에만 3.1 운동 정신이 있지 대한민국 자체는 친일 매국이 정통이라면 정통성이다. 실은 유사국가 수준도 안 됩니다.라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주셨는데 친일 매국이 우리나라 기득권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번 사태 본질이 드러난 예. 것 같습니다. SYL님이 요 사건 얘기했네요. 우리 기자들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 여의도 하나은행 창구에서 윤상현이가 점심시간에 네, 볼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기자가 길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지점장 불러갖고 내가 의원인데 내가 기다려야 돼. 그래갖고 아유, 썩은. 난리 났었죠. 예. 이게 야 진짜 그 그게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쩔어 있는 거지. 이런 놈이 전두환 사위로 있으면서 군대 하루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보수 정권에서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는 득실득실하잖아요. 옛날에 이회창인가 하는 영감도 네, 그랬고. 그렇죠. 나갔던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 이것도 군대 저 아버지 부동시, 일본 친일파 애비가 군대 빼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세민님께서 저런 상황을 보면서 봉건 시대 귀족이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얘기를 하는데 봉건 중세 봉건 시대 영주들이 그래도 백성들한테 존중받았던 거는요. 전쟁이 나면요. 영주나 기사들이 가서 전쟁 가서 선두에 나서 싸움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진상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처럼 보수- 부동시로 군대 안 가고 육방에다가 이리저리 빼고 면제당하고 뭐 이상한 법꾸라지처럼 예. 그다음에 군대도 요리조리 피해서 안 가고 이래 갖고 어떻게 당신들이 봉건 시대 영주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영주는 먼저 앞에 나서서 전쟁 가서 직접 선두에 나서서 적군과 싸우고 맞아요. 저것들은 안 해요. 그래야 진짜 죽었다 존경을 깨어나도 안 받고 하고. 이러는 거지. 지들은 누리기만 하고 그럼요. 아무것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윤석열 거죠. 옆에서 줄을 서고 보수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의 사람들 전체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징이 죄를 짓더라도 좀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가진 게 많고 이뤄놓은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데서 그곳으로 우글우글 좀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생각들이 다 달라도 이게 뭐 친일이 됐든 뭐가 됐든 생각들이 달라도 그냥 다 잡동사니들이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하다가 지금 일이 터져 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정강훈이 같은 저 사이비한테 가가지고 거기 머리 조아리고 거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알 거예요. 그 사이비 밑에서 지금 뭐 고개 숙이는 게 좀 볼품이 없다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싶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뭐 안면 몰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쪽팔려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유, 평화, 민주,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 안보 이걸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저자들은 그거를 저버리고 저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달만을 지키려고 했다. 네. 그러면 저자들은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 전광훈 정말 저런 과한기의 집단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저자들이 우리나라 자유를 지키려고 저렇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냥 돈벌이 아닌 행사 우리 돈벌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립니까? 윤상현이 당신 개인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저 괴물한테 가서 90도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윤상현 같은 당신은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극우도 아니야. 그냥 두 번 다시 이런 데서 그 정치판에 얼굴 디밀고 저자는 철저하게 전두환이 사유였다가 네, 맞아요. 지금은 또 롯데 그 푸르밀인가? 푸르밀 네. 그 롯데 계열이죠. 거기 또 사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한테 누나 그러고 그 빌붙어서 살던 자가 네. 지금에 와서는 또 전광훈이한테 저렇게 살자고 저러는 거 보면 아이고. 비굴하다 못해. 아, 그리고 나 진짜 오늘 정광훈이는 목사가 아니에요. 2019년대 교단 만들었대요. 대한 제가 종교 예수교 만들었다. 장로회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목사직에서 네.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새로운 교단 게 만들었겠죠, 뭐. 그러니까 예. 저는 답답한 게 저런 자들이 우리나라 보수다라고 아이고. 하면서 활개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너무 답답하다. 이 차제에 맞아요. 요번에 내란을 진압한 다음에 네. 우리나라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국힘은 해산당에 마땅하다. 네. 그리고 정광훈이는 네. 내란 음모의 공범이다라고 네. 인식하시면 될 것 또 같아요. 소재 예. 주셨네. 예, SYL님이 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쏴주시니까 세인 호오님이 또 이렇게 엄지를 자자자작 또 그러셨군요. 들어주시고 또 하트를 또 박마님이 또 날려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니 체인지 아, 무님이 그래요? 그 김지미 빌부터 너무나 비스무리라고 했는데 어제 외대 웬만하면 외대 보내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가요? 체인지 무님이 그런 것 같네요. 체인지 무님이 예, 말씀하십니다. 예, 웬만하면 외대 제 후배인 보내라고. 줄 알았어요. 저 아니 아, 이거 제가 이제 저자 음. 그 빌붙어서 산다라고 했더니 네. 지금 그분께서 김지미 빌붙은 너우나하고 비스무리하다. 윤상현이가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나훈아 씨 말이 뭐 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 나오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기가. 이슈 아니고 네. 김지미한테 빌붙은 나오나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슈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자, 정광훈 이야기 잠시 더 하자면 이 다음 사진 보시면 뭐 김재원도 보이고 한데 중간에 그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신혜식은 극우 쪽에서는 뭐 지금 김어준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쪽에서 뭐 그 200만에 가까운 그 구독자를 끌고 근데 다니면서. 코인벌이는 그 김어준의 따따부리더만요. 그렇죠. 예. 그쪽은 돈이 많으니까 예. 막 옛날에 쏴대고. 독립신문 하시던 분 아니에요? 2002년도에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극우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왜 이름이 독립신문이냐고 예. 이제 막 그러긴 했었는데. 저 양반 처음 봤을 때 저 양반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안티 DJ
회장 이렇게 명함 파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네. 안티 게임에. 그랬어요? 예, 야. 지금 그 정광훈이 지금 뭐 파워풀하고 한 그 뒤에는 또 신혜식이라고 하는 저 보수 언론 쪽이 네. 있습니다. 보면 지금 김어준도 지금 뭐 스탠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잖아요. 네, 이제 진보 계열에서는 대표 언론인으로 이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제 극우 쪽에 가자면 이제 저자가 있거든요. 이봉규라든가 고성국이라든가 몇몇 있습니다만 정규재도 있고 있습니다만 신혜식의 아성에는 아직 다다르지 그렇다고 못하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은 정광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둘이 윈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파워풀해져서 국회의원들이 정광훈 뒤에 또 신혜식이 있으니까 거기 또 더 이제 또 그러니까 하게 되는 빌붙어서 거죠. 사는 기생충들인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정규제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정규제는 예.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달라졌습니다만. 저는 그게 배지 하나 달려고 네. 저기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무슨 보수 정치인이냐? 저는 그래서 차제에 저는 국민들이 저는 깨어난 그 국민들의 그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번 네. 선거 때마다 집단지성의 힘이 네. 선거의 결과로서 이렇게 도출되는 거 보고 차기 다음 선거 곧 다가올 대선은 물론이고 다음 23대 선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에 벌어질 지방선거 여기에서 확실히 보수든 진보든 이 구분은 제대로 해주시고 저런 자들의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은 다시는 이 땅의 정치판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 네. 결국은 국민이 선택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많은 고충을 계엄과 관련해서 충격과 이제 고충을 겪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명태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엄하면 이런 지금 정광훈 같은 이런 떨거지들을 보고 있는 우리 그 마음이 참 불편한데 근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리분별이 될 만한 그런 네. 상황이 또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뉘어 있던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보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자기만 생각하는 친일 극우 세력 그럼요. 뭐 그럼요. 그리고 정강훈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그럼요. 지지했던 이런 거였구나 그럼요. 그 중에 김상욱이라고 하는 좀 양심 세력이 네. 한둘이 있고 옳은 친구죠.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에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야, 뭔가 참 지킬 거 많고 챙겨놓은 거 많고 뒤가 구린 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런 데 가가지고 무리지어 있어야만 그러니까요. 자기를 보존할 수가 있는 거고 소신을 좀 밝히려는 사람들은 이게 용감하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미래가 있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합니다. 반면에 또 민주당 쪽을 봤을 때 민주당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거든요. 많죠. 내 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단 말이죠. 더 국민을 더 생각하고 더 국민 늘 위해서 또 뛸 수 있는 용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보시기에 더 이제 또 잘잘못을 네. 또 이제 지적할 부분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보수하고 아스팔트 태극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네. 예. 그게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요번에 이 내란 이 사태로 인해서 각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헌법책이 계엄 이전에 비해서 뭐 많게는 4배, 5배 이렇게 네.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는 그냥 헌법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헌법을 몰라. 네. 단지 외우고 있다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파리들 많이 하잖아요. 정당 이름에도 국민의 힘이라고 넣듯이 모든 정치인들이 말끝마다 국민이 원하신다면 국민의 뜻을 받고 국민의 부름을 네. 받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차제에 헌법 전문에 있는 그대로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무섭게 여기고 국민을 섬기려고 할 때 진정한 정치인이 되는 거지 저자들 밑에 가고 굽신거리면서 저는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황현필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네. 그 인터넷에서 네, 그 사람이 그 이제 선생님이 강사죠.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하긴 하는데 제일 이제 와닿은 부분이 요즘을 지내다 보니까 야, 역사 인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요.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이렇게도 이렇게 평가하게 될 수도 있구나. 네. 난 저 사람들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뭐 역사 공부다, 뭐 역사 인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그 뉴라이트, 웨라이트들이 등장하면서 그 벌이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네. 와, 이건 정말 그 네. 심각한 거구나. 네.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라도 역사 인식은 필수적으로 잘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황현필 씨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예. 같은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네. 요번에 한 가지 저는 좀 희망을 봤다라는 것은 지난번 방송에 우리 그 김태혁 위원도 예. 2030 여성들 다시 보게 됐다. 보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네.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남태령에서 그 한남대로에서 그 밤새 제가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됐는데 네. 그 추위를 무릅쓰고 밤새 3분 자유 발언을 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몰랐던 2030 여성들 청년 세대들에 대한 갖고 있는 역사 인식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 이거에 굉장히 건전하더라. 네. 그런 희망을 요번에 윤석열이가 일깨워줘서 네. 그거는 아주 윤석열이가 남기고 간 업적 중에 네, 하나를 그렇습니다. 꼽으라고 하면 네. 청년 세대들 공부시켰다라고 하는 네, 것. SYL님께서 지금 membership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슈퍼챗도 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빵마님이 계속 응원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하면 그 응원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저희 방송이 알게 모르게 네. 입소문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한 구독자가 오늘부로 한 5만 명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4만 예, 8천 얼추 5만 얼마였던데? 됐습니다. 5개월이 되기 전인데 4개월 좀 넘어가면서 4만을 넘더니 한 아유, 중간쯤 예. 오니까 이제 5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 이 추세로 가면 한 3월 중순쯤 되면 그 실버 버튼 될 것 같은데 그때 조촐하게 저희들 그 이벤트 합니다. 이벤트를 공개 홀 마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게 저희- 도와주십시오, 마련- 구독자 예. 여러분. 저희 네. 구독자분들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거나 이런 반응들 보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수준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분들이 아닌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희 제일 전파사의 구독자분들의 보편적인 성향인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어이구. 좋습니다. 김바다님께서 그 전에 실버 받으셔야죠. 응원 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팡마님은 또 이 감동의 멘트를 또 날려주시네. 설에 가서 가족 다 강제 구독시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코너. 네. 이거 이제 돈 주고 받는 사진 이거 김문수 예. 안 합니까? 김문수. 김문수 해야죠. 요거 잠깐 이거 그냥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이 그 아스팔트에서 이제 돈 주고 받는 건데 알바비입니다. 이게 한남동이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가수 김은국 씨가 그 주진우 기자하고 잠깐 인터뷰하는 도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김은국 씨가 그쪽에서는 어디서 그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무슨 지원이냐. 그러니까 김은국,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뭐 교통비라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게 이제 통용화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플앤뉴스 세 번째 몸 푸는 그때 그 사람들. 자, 김문수 띄우는 이유. 김문수뿐만 아니라요. 자, 김문수 이야기가 뭐 먼저 나오는데 사실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권 후보 네, 8%? 김문수 이야기 9%, 예. 8% 9% 엄청 지금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앞서 봤던 정광훈 씨가 뒤에서 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웃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1학번인데요. 네.
제가 89년도에 김문수 의원을 따로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때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때 꿈이 좀 있어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자의 삶을 살려고 구로공단에 취직해서 노동자의 삶을 살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선배의 권유로 김문수 의원을 구로공단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때, 예. 취업해 있는 예, 상태였고. 그때 뭐 구로공단 쪽에서는 뭐 김문수, 아, 신상정 전설이었죠, 뭐 전설. 전설이었고 전설이었을 때니까 저 선배가 거의 뭐 그 구로공단을 꽉 잡고 있어서 야학인이 뭐 노조니 꽉 잡고 있어서 저 선배 통하지 않고는 구로공단 내에서 취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이제 거기 구로공단에 저 선배 때문에 일찍 취업해 있는 선배를 통해서 저 선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무브먼트 노동운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저 선배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또 그 공단에서 생활을 할 때 노동자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난 대학 같은 거는 잘 안 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가지고 외대 나왔다고 하니까 한 1, 2분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서울대 아니니까. 서울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구로 쪽에는 주로 서울대가 80%, 뭐 연고대가 가끔 콩나물 아저씨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외대는 주로 성남으로 보냈지. 그러니까 내가 외대 나왔다고 하니까 너는 왜 성남에 안 가고 아니, 여기 와가지고 일자리 찾냐 이런 노동운동판에서 이런 거기도 있더라고요. 진골 성골이 있어요. 예. 우리 외대 후배들은 전부 성남에서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 서울대 애들도 성남에 좀 있었어요. 예, 있긴 있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거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뭐 학벌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구나. 노동운동판에서. 노동판에서. 그리고 이 양반 말만 꺼내면 자기가 노동판에서 그 노동자하고 같이 결혼했다라고 결혼식 거창하게 했다고 하는 양반이 노동팔이 아주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때 저 불쾌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한테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남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라면서 친절하게 성남 콘티빵이라고 회사까지 소개시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김문수 한마디만 더 할게요. 김문수 이 양반이 예전에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던 양반이에요. 전설적인 레전드인데 이 양반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히 더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이 옛날에 민중당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맨날 주장하는 게 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난 죽을 만큼 노동운동도 하고 정치운동도 했지만 안 된다. 빨갱이 삶이라는 거는 아니면 뭐 행복한 그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너희도 안 된다는 거지. 지가 안 된 거지. 자기가 안 된 거지. 왜?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저 양반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결론 낼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 두 분 다 이제 외대 출신 분인데 야학 또 하셨잖아요. 저는 야학을 하고 또 이제 그 공장에서도 이제 애들 일해보려고 가르치고 했죠. 애들이 아니라 그때 뭐 저한테는 형님들이겠습니다. 인천에 그 5.3 사태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제가 5.3 사태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복학생 때였는데요. 네. 그때 뭐 저 사람이 주도해갖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많이 고생했어요. 노회찬 의원도 그때 있었죠. 예. 저 때가 94년도였을 겁니다. YS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제 입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당으로 있던 양반이 이제 그 94년 3월 9일이네요.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임명장 수여식 할 때 그때 이제 저때 민중당 사람들이 많이 되고 저쪽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른쪽은 임채정 같다. 임채정. 예. 젊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 맞죠? 그 양반도 저때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전인데 아무튼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그 민중당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의 민자당에 이제 민자당이 막 짬뽕으로 막 들어올 때였잖아요. 그렇죠. 민자당은 뭐 여기저기 막 다 해가지고 거대한 그런 이제 당이 짬뽕당이 될 때 그때 민중당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때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람이 단계고. 김문수, 네. 이재호, 이재호 예,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네네. 예. 이재호도 민중당이었죠. 예, 민중당이었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이제 보면 요때는 조금 더 김문수의 그 더 전입니다. 88년도고요. 이때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집회 때 이제 참가했고 앞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구로공단의 그 도르코 노조위원장을 네. 지냈을 때입니다. 그 민가협이라고 하면 그 사실 얼마 전에 그 김민전이가 그 뭡니까 백골단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미친 짓을 했을 때 사실 그 백골단에게 많이 그 폭행을 당해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몸을 아주 오랫동안 상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민가협 민주가족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 엄마 아빠 삼촌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같이 가족이 투사가 되죠. 투사가 되는 네, 거죠. 네. 온 가족이 투사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전태일 지금 엄마가 이소선 여사가 지난번에는 또 동 동생분이 우리 집회 때 그 나와서 이제 같이 집회를 함께 하시기도 했고요. 자, 그때 이제 김문수의 저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광훈하고 같이 이제 짝짝꿍이 돼서 지금 굉장히 이상 영원히 동지예요. 영화는. 최고고 강성이 됐죠. 네. 정말 놀라운 변신입니다. 변신해도 저렇게 변신. 자, 그 김문수도 사실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리고 경기지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힘 쪽에서는 그 지금 뭐 홍준표라든가 저기 오세훈이라든가 이준석이 그 명태균 때문에 저 아무래도 저 양반들 좀 힘들겠다 싶어서 뒤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를 위시해서 그 김태우라는 사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이 사람도 지금 뭐 도전장을 지금 스탠바이를 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경남지사도 했죠. 예, 41살 때 최연소 그 했었죠. 그 경남지사를 했었고 꽤나 오랫동안 MB가 팍팍 밀던 사람 아닙니까? 밀기도 했는데 이제 뭐 와이프 관용차 문제로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 강원도 안 됐죠. 춘천 가서 네. 소방 그 공무원 연결식장 가서 그 미친 척하고 V하고 이제 기념사진 아이고, 찍자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내 후배 기자가 카메라로 당겨갖고 맞아요. 그 당시에 뉴시스 맞아요.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 우리 후배 기자가 아주 스타가 됐지. 그 카메라 한 방에 갔지 그때. 김경수한테도 한번 졌죠. 그럼요, 그럼요. 졌어요. 그때가 2018년 김영선이 이제 그 지사하겠다고 내려가서 명태균 만났던 그 해에 맞습니다. 김태우한테 밀려가지고 그랬죠. 김영선은 이제 안 됐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김문수는 서울시장 나와서 물 먹었잖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지사 때는 또 나 경기 119에 전화가 나 경기도 지사인데 나 지사인데. 맞아요. 그랬지. 권위적이라고 또 욕 엄청 먹었죠 그때. 그러니까 저자들이 전부 이중인격자라는 거야. 네. 저렇게 노동판에서 자, 치열하게 노동운동하자가 지금 귀족이 돼갖고 그러니까. 지금 뭐 119한테 나 지사인데 너 날 못 알아보고 이게 뭡니까? 자, 지사라고. 나타샤 김님이 그 처음 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아, 제일 그래요? 전파사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유, 번창하세요.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님이 얼굴이 건희 타입인데 누가요? 그 김태호 건희 타입인데. 건이가 좋아할 타입. 왜 우리 건이가 좋아하는 건이가 그 좋아하는 타입. 아까 센스 그 있어, 김성훈이 센스 있어. 김성훈 과예요. 예.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맞아. 거죠. 센터님 눈썰미가 나타샤 김 들어왔다고 또 팡마님께서 막 엄지척척 해주시는데 와, 예. 대체 팡마님은 옆에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밑에 또 안내도 해주시네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라이브. 아유 저희 우리 10만 돌파할 때 꼭 오세요. 네, 초대하겠습니다. 전파사 찐 팬이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사람 두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0초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철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철우요. 경북지사고요. 예. 이분도 대권 꿈이 있으신 분이죠. 네. 그럼요. 그 18대부터 20대까지 3선 김천에서 3선 의원했는데 네. TK에서 3선한 거는요. 뭐 경쟁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막대기만 꼽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네. 공천 받으면? 그리고 저분은 유난히 대권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분은 아주 아니, 공개적으로 대권 꿈을 그리고 이분은 꾸시는 더 분이에요. 많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네. 인천 이분은 행정고시 패스하고서는요. 인천 선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세요? 김포에서부터 김포 군수에서부터 해가지고 김포시장 그다음에 지금은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국회의원 3선 했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노래 볼 만한데 네, 문제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는 있습니다만 김포가 아닙니다. 여기는 김포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지금 이제 차기 보수 쪽에 이제 주자들 예상 후보들 쭉 많이 나와요. 예, 열거했죠. 예. 지금 웃긴 게 저자들이 윤석열 뭐 탄핵 반대 어쨌든 선봉에 서면서 네. 뒷구멍에서는 전부 캠프를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탄핵은 이제 상수가 돼 버렸어. 예. 쟤들이 윤석열을 지키는 것 같지만 무슨 소리예요? 윤석열은 이제 다 버렸어. 그럼요, 버린 카드죠. 윤석열이 안 버리는 척하면서 근데 얘들이 대선 전략이 없어요. 네. 윤석열이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이 잘못됐다. 여기에서 기본표 갖고 가면서 그래서 이재명이가 내란을 그 배경이야. 이재명이 때문에 내란 계엄을 일으킨 거야. 얘네들 선거 프레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윤석열이를 붙잡고서 이재명 죽이기 들어간 거야. 남현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탄핵돼가지고 물러나면 네. 대통령 선거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애들은 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거의. 그럼요. 한동훈이도 죽었다고 그럼요.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외부 수혈론이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혈해가지고 하자. 누굴 네. 데리고 와요? 누굴? 뭐 아까 김동연이 얘기하시는데 설마 가시겠어요? 예. 거기서 되겠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네. 그건 농담 삼아 네. 김동연 지사를 국힘에서 데리고 가면 이건 그건 그냥 김동연 됐다라고 지사가 불쾌하게 이거 맞아 죽을 생각하죠. 일이야. 김동연 지사가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니 한동훈이 꼬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농담입니다. 예. 이거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를 띄우는 이유는 고육지책이다. 김문수를 서서히 지금 지난주 갤럽에서 8% 나왔잖아요. 예. 한동훈보다 높아. 네. 슬슬 조선일보가 김문수 뻔뿌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얘네들은 명태균 게이트에 다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찌감치 그 보수 주자를 띄워야 될 조선일보가 이미 띄우는 오세훈, 데가 없어요. 다 홍준표 죽었어요. 예. 버리고 갔다. 예. 네. 사실은 홍준표. 유승민 같은 주자가 보수 주자로 나오면 네. 그렇죠. 나는 근데 지지도가 너무 안 보수가 나오잖아요. 재건할 수 있는 이제 좀 씨앗이 이제 움튼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보수에서 또 유승민은 또 죽이고 가니까 안 되는 사실은 거야. 지금 죽이러 저스티스 가는 것도 가든 지지도가 안 나와요, 이야기처럼 네. 지금 국힘은 주제를 모르는 인사들이 가득하네요. 맞습니다. 주제를 모르는 인사들이 가득하니까 저마다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봤던 정광훈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거고 저희들이 다음 시간대쯤에 그 진단을 그 설 특집으로 좀 진단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취재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지금 당이 지금 분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네, 이제 네. 거기는 한동훈이 분명히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런 얘기 네. 나와요. 서초동 강남을 중심으로 한 네. 보수당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강남당, 중심으로 강남당. 탄생할 거다라고. 저도 거기에 금태섭이 플러스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들 안테나 세워서 네. 참고로 저희는 그냥 유튜버는 아니고요. 셋 다 현역 예. 언론인입니다. 다 모 신문사에 다 편집국장으로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취재라든가 정보는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카더라가 아니라 네. 저희가 직접 취재한 것들도 있고요. 예. 자, 지금 뉴스타파가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겠네. 뉴스타파에 나온 그 이야기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초반에 9월 5일 그때 일이 터졌을 때 나름대로 취재를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번질지 핵폭탄급으로 그렇죠. 번질 거라고 보고 저희가 몇 달 전에 취재했던 것들이 그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나지도 않았고 지금 한 30% 기껏해야 40% 저희 밖에 9월, 드러나지 10월 않은. 방송 보면 오늘 뉴스타파에서 얘기하는 거 제1전파사에서 많이 취재해서 밝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가는 방송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엄이 아니어도 충분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은 그 탄핵이 돼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요. 중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최혜병 때 이 건 하나만으로 이제 무죄 판결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나기도 했습니다만 스모킹건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것도 최혜병 건 가지고도 대통령직에서 충분히 물러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조금만 덧붙인다면 윤석열은
출퇴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퇴근은 알아서 했지만 출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1호 공무원이 그 출근 시간을 그렇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출근했잖아요. 몰래 차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뻥카. 물론 뻥카. 그랬는데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사진을 지금 올린 내용이 드디어 내일 새벽 네, 5시입니다. 네, 새벽 네. 5시인데 저게 패러디 사진 그 약간 꾸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옆에 보면 저승사자들이죠, 그죠? 네. 지금 중간에는 이제 윤석열 그 멀리 이제 하얏트에서 찍은 하얏트 호텔에서 예. 이제 객실에서 찍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에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저승사자들이 자 가자 이제 이러면서 윤석열이는 이제 저 체포해서 잡아 가둬놓게 되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 며칠만 좀 참읍시다. 네, 저스티스 가드님이 오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는데 저 사람은 술 못 마시고 자기 동생들 불러다가 술 마시는 거 아닌 곳이 저승이나 마찬가지인 맞습니다. 왜요? 요새 청와대에서 발표했다고 그랬잖아 아까. 뭐라고? 지금 열흘 동안 안 먹었다고. 열흘 술. 동안요? 예. 그 자랑스럽게 재밌어요. 얘기하는데. 저 입만 열면 구란데. 김민전이 그 아까 쓸데없는 우리 말을 시간이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김민전 이야기를 못했는데 네. 더 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렇죠. 김민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특집으로 한번 되겠습니다. 해도 특집으로 해야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전파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번 집회 때도 현장 라이브 진행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아, 지난주 네. 중국인 나왔으니까 이야, 나는 근데 네. 저쪽 그 보수 애들도 참 아니 착격. 김민전이는 무슨 근거로 중국 아니, 애들을 근데 들이내야 되는 그- 거야? 네. 저 전파사도 라이브 방송할 때 네. 그 극우 애들 몰려와고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네. 저 중국말 하네 그것도 뭐 그 아르바이트 같은데 그 얘네들은. 다 댓글 알바 애들이야. 그러니까. 알바들. 아니 왜 김민전이 그 중국 애들을 왜 끌어들이냐고 이유 없이 그게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정신 세계가 정말 똑똑해요. 네. 근데 보통은 그 사이코패스들이 저 소시오패스들이 그 남 뭐 자기가 뭔 말을 하든 행동하든 남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데 대해서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 감각 근데 자체가 없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